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관세 부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2% 하락한 25,178.6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3% 낮은 2,783.01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36% 오른 7,588.32의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는 107.74로 전달 수정치 106.50에서 소폭 올랐습니다. 1월 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5.6% 올랐습니다. 이 지수는 고용 추세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변동성이 큰 지표들을 제외하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채용 공고, 산업 생산 등 8개 주요 시장 지표를 종합해 산출됩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계기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해소 기대감에 따른 아시아 증시 화랑의 영향을 받아 상승 출발했으나 새로운 호재를 얻지 못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3% 떨어진 반면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는 0.04% 올랐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도 전일보다 0.58%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1%대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1% 하락한 61달러 3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투자 심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출발한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0.6%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금 이틀째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 등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글로벌 이슈도 분석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사흘 연속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2,484포인트가 코스피 포인트였고요.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의 증권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고른 상승세 속에서 어제 2% 이상 반등을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월의 낙폭을 이제 거의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신한금융투자 여의도 금융센터의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전 영업부 곽상준입니다. 예,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가 글로벌 증시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발효를 앞두고 면제를 받기 위한 각 나라 간 외교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서 호주도 관세 부과 면제를 약속한 상황이죠. 우리도 가능성이 있을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대북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정의용 수석이 그 북한 관련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온 것으로 우리는 봤는데 그 이후에 나온 그 다른 뉴스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 관세 얘기, 특별히 철강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국가안보의 중요한 국가이자 또 하나 이번에 관세를 매기게 되는 철강은 미국에서 돌아가는 공장에 공급되어지는 철강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철회해달라. 즉,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이나 이런 것들은 이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에서 차값이 올라가니 이런 것들은 막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바쁜 와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요. 이 부분들이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지금 흐름들은 보면 호주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에게 관세를 먹이면 너희들에게 결코 좋을 것이 없고 우리는 너희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원한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자 하나하나 이제 빼주죠. 지금 하나하나 빼주고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일단 때려놓고 상황 봐서 하나하나 풀어주는 그런 흐름들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그야말로 딴 건 몰라도 니고시에이션은 아주 잘하죠. 즉 서로 간의 줄다리기는 아주 잘하는 상당히 수준은 높지 않지만 잘하는 니고시에이터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막판에 벼랑 끝 전술을 잘 활용을 했고 이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큰 부동산 재벌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가 협상에 있어서도 이 흐름들을 잘 견지하고 나가면서 의외로 잘 먹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관세를 먼저 때려놓고 각 국가별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관세 받으면 안 돼 이러저러한 얘기가 아니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줄 건데 우리한테 뭐 이러면서 다른 것을 좀 받아내는 그 다른 양보를 받아내면서 해줬던 것을 풀어내는 그런 식의 과정들이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관세가 아니고 선택적인 관세 부과로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역시 한국도 그러한 흐름들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 어떤 몇 가지 썸띵들을 양보를 해야 되는데 뭐 수입을 더 많이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더 줄여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럼 주가 흐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주가 반영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추가로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미 한번 하겠다고 했던 상황이라서 지금부터는 악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하시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기업 공개를 올해 추진하려고 하다가 상장을 내년 상반기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람코가 기업 공개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유가가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야 할 거라는 분석이 있던데 그렇다면 국제 유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예, 사실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사우디를 중심으로 감산을 했고 여기에 잘 협조했던 게 러시아였죠. 그러면서 작년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초반 20달러대까지 폭락을 했던 유가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서 이제 WTI 기준으로 60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던 것이고요. 효과적으로 사우디와 러시아가 잘 협력을 했던 것이죠. 미국의 셰일이 엄청난 양이 공급되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면 이 정도는 대단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방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람코 상장이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큰 회사죠. 세계에서 최고의 그 정유 석유 회사이기 때문에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인데 5% 정도를 공개하는데 1,000억 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5%의 100조면 그러면 2,000조짜리 회사가 상장이 된다는 건데, 한국 시장 통 털어봐야 그 정도밖에, 아직 그 양시장을 다 통틀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회사 하나가 2,000조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우디의 재정이 어려워졌죠. 그동안에 석유 유가가 아주 좋았을 때, 뭐 100달러를 호가했을 때는 재정이 아주 풍부했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기반 산업과 복지 흐름들을 이어갔는데, 이 부분들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국내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 재정을 확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느냐, 결국은 가지고 있는 국가 자산을 하나 팔면서 그 돈으로 영위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높아져야만 그 아람코의 상장 가격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연기된 데에는 첫 번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원하는 유가 수준이 아직 도달을 안 했다. 그래서 유가 수준을 더 높여서 최대한 IPO 때 많은 자금을 땡기겠다. 더 많은 자금을 땡기거나, 아니면 지금 아직 그 가격에 IPO가 되지 않으니 기다렸다가 유가가 오른 다음에 원하는 가격에 IPO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럴 수도 있죠. 반대로 보면 이게 상장이 안 되면 그동안에 잘 지켜져 왔던 감산의 트러스트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상장을 지연시킨 거라면 쉽게 이 클러스터들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경기 상황은 유리합니다. 경기 상황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고용률까지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각종 지표들이 소비자 신뢰지수, 뭐 PMI, 이런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게 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원자재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외 물동량까지도 슬슬 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LNG선 한국에서 수주한 것들은 뭐냐면, 이런 원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의해서 집행되던 유가는 살짝 흔들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결국은 또다시 감산의 트러스트가 잘 지켜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지난 8일에 체결이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발효를 앞둔 상황인데요. 한국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입장과 실질적인 이해 득실을 따져봐도 늦지 않다라는 유보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입 여부를 올 상반기에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리는 가입 시 어떤 득실이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네, 사실 미국이 빠져가지고 제일 큰 놈이 빠진 거죠. 규모가 확 줄지 않습니까? 거의 반토막 이상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워낙 미국 규모가 컸기 때문에 미국이 빠지고 나면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 이미 지금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11개 국가들 중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협정이 안 돼 있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일본과 멕시코예요. 근데 이게 일본이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일본과 한국의 무역 상황은 무역 역조 상황이 가장 큽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고 다른 나라들하고는 거의 대부분 무역 흑자가 나는데, 산업 시스템이 일본으로부터 기본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서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기존에 강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국산화 과정들이 넓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역 역조죠. 그러니까 수입은
551억을 하고 수출은 268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진 300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다 낮춰줬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중소 부품업체들이라든가 기계업종들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기계업종에 관한 전 세계에서 독일과 더불어 가장 강한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 판이 깨지려고 하자 자기 쌀 시장도 개방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쌀 시장 개방하면 한국보다는 동남아가 훨씬 더 싼 쌀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고민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국가들하고는 이미 FTA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봐서는 미국도 빠진 상황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정책 당국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흐름 어떨지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일 날 미국 FOMC 회의가 있고요. 거기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금리가 상향된 이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은 무엇이냐면 4번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많았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인데 그 두려움이 좀 잠잠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시장은 좀 이성을 찾으면서 결국 이번에 4번보다는 3번 올릴 가능성이 점도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리의 급변동으로 인해서 시장에 받는 충격은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됐고 그 기점은 21일이 확연한 기점이 될 터인데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그 앞에 반영을 할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번 주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역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선택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트럼프는 수사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레토릭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연예인이잖아요. 일단 뻥 지르고 나서 그 뒷수습은 나중에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계속해서 트럼프는 용두사미적인 레토릭을 우리한테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렇게 툭 하고 된 게 뭐냐면 11월 달 중간선거도 있고 한데 자기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건드린 거죠. 이번에 남북한이. 그래서 거기에 호응을 한 것이고 이번이 잘 풀린다면 5월에 그 남북한 간에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도 디스카운트 했던 것들이 상당히 회복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무역 흐름들은 점차 이 충격파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이고 CEO가 이제 점점 그 약효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금리 문제는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된 거고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흔들던 요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 언급드렸던 대로 한국은 컨트리 리스크가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의 멀티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은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한 20-30% 시장을 할인해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봤다면 이 할인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기본적으로 본질 가치가 변하지 않아도 멀티플이 달라진다면 이거는 북미 회담이 완전히 성사되고 나서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면 퍼 10배 받던 시장이 퍼 13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도 시장 전체가 3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가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주요 이슈 분석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볼게요. 중국 국유 여행사 온라인 홈페이지에 한국행 단체 여행 상품이 1년 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흐름을 잘 봐야겠지요. 중국 소비 관련주가 최근에 들썩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 기대해 봐도 좋을지 의견 좀 들어보지요. 네. 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위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10년에 한 번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20년 전후부터인가요? 요즘 10년에 강산이 한 번씩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3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3년이 아니라 3주도 아니고요. 하루 만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하는 급격한 이게 막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자, 남북 대치 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대한민국 한반도가 이제 본격적인 해빙 무드가 아니라 화해 무드, 본격적인 협력의 무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국내 증시가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자세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 이것도 해빙 무드의 일환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한령이 이제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중국과 이제 본격적인 해빙 무드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연초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3월 5일 날이네요. 본격적으로, 비공식적입니다. 중국 친구들은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싫어하니까요. 비공식적으로 중국 여행객에 대한 한국에 대한 관광 여행을 금지시켰죠. 그리고 한국 연예인에 대한 중국 공연도 취소됐고요. 그리고 마들로 쓰는 한국 연예인을 중국의 어떤 기업체라든지 방송에 마들로 쓰는 것 또한 금지시키는 본격적인 한한령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이미 지난해 연초에 겪었는데요. 그것이 1년여 만에 해빙 무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지난해 연말에도 올 연초에도 일부 중소형 여행사에서는 선별적으로 중국 여행객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국영 여행사가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는 광고를 시작했다는 것은 1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야. 이제 완전한 해빙 무드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하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3대 국영 여행사죠. 중국 국제여행사가 한국 단체 관광객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사이트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중국 관광 관련주, 중국 유통 관련주들이 국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전일장 이미 주시장에 그것이 사전 적용돼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남북 정상회담 4월,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변할지 또 모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세계가 변하니까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어떤적인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면 그 파급력은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일장에서도 일부 화장품 그리고 면세적 관련주 등 중국 사드 피해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아울러서 유통주로 할 수 있는 롯데쇼핑이라든지 호텔신라, 신세계,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화장품주의 대명사죠.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등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통과 백화점,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중국 사드 보복이 그 피해가 이제 완전히 해소의 물결을 이뤄든다면 미디어 관련주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월 들어서 한류 연예인 중국 잡지 모델이 이제 발탁되면서 기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마들들에 대한 표지 모델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잡지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방송에서도 그것이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 가수 공연 등 본격적인 한한령이 완화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미디어와 엔터주들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들 종목군들도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의견은 마지막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재정비가하고 있는 모양새이라고 하더라고요. 변동장세 속에서 IT 또 산업재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데 그 배경은 뭔지 또 시장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2월 달에 엄청나게 매도했어요. 1월 달에 한 3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지난달에는 한 3조 9천억 정도. 전반적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물론 채권 시장의 비중을 좀 높였고요. 그런데 지난달과 같은 그 급격한 국내 주식시장 매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 소위 말하는 큰 손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각광을 받고 시작되고 있고 시장에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큰 손세력들, 소위 말해서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반적으로 업종으로 본다면 IT, 소재, 산업재라는 것은 뭐 철강, 금속이라든지 화학, 정유, 조선 같은 이런 기간 산업을 많이 말하는 거죠. 이 산업재,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월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순매도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LG전자 등을 외국인 투자가들은 집중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고점 논란을 벌이고 있는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SK 이노베이션, S-오일 같은 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 한 달 동안 SK 하이닉스를 무려 1조 1,091억 원,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347억 원, LG전자는 1,052억 원, 삼성 SDS죠 953억 원, NC소프트 932억 원, 삼성화재, 호텔신라 등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역시 셀트리온을 7,000원 이상 매수했죠. 7,060억 매수하면서 SK 하이닉스 2,800억, 그리고 삼성중공업 1,400억, 아모레퍼시픽, SK 이노베이션, LG 이노텍, LG전자 등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달에 집중적인 매도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상위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율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라든지 테마주들은 매도한 반면에 핵심 물량 업종 대표주들을 매수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죠.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종목의 특징을 보면 IT, 화장품, 유통, 화학 같은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율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들 대표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염두를 둔 배팅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핵심 우량주들을 매수했다는 것은 이제는 지수 관련주, 지수와 연동성이 높은 종목군들의 배팅을 시작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장 어떤 박스권 틀에 갇혀져 있어서 어떤 박스권 매매를 하셨다면 이제 그 박스권 탈출 가능성에도 염두에 둔 그런 매매 전략을 수립할 시기가 됐다 하는 반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사님 그간 다소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시점에 좀 변화가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줄어들었죠.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제 앞서 저도 이제 방송을 유심히 보니까 그 신한투자금융의 그 곽 부지점장님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대한민국은요 두 가지 큰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죠. 첫째, 워낙 작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데도 나라 국토 면적이라든지 국민 수에 비해서 경제력은 월등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머리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남북 통일이라는 그 대전제에는 세계 열강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국토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자기 나라한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전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커다란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다시 말해서 컨트리 리스크가 감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세계 증시가 안 좋고 국내 경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 컨트리 리스크에 따른 그동안의 감소분의 상향 조정된다면, 그렇죠? 저도 한 20, 30% 그 이상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4월, 5월 달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 여러 차례 북한 관련해서는 립서비스인 요인이 컸습니다. 뭐 한다고 확 떠들면 정부에서, 그죠? 용두삼익격으로 흐지부지 돼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남북 경협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손실분이 10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참여자들, 금강산 개발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겪었는지 여러분도 피해로 느끼실 겁니다. 과연 이번도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3월 하순이죠? 3월 20일부터 열리는 미국의 FOMC 회의. 그렇죠? 금리 얼마나 인상하느냐, 몇 번을 인상하느냐 초미 관습거리죠. 그리고 4월 달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 5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이 매달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3월부터 5월까지 펼쳐진 이 3대 이벤트가 세계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역설적으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3월, 4월, 5월 굉장히 힘겨운 그리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모습이 펼쳐지겠구나. 그렇다면 장은 어떤 상승과 하락을 하지 않는 어떤 박스권 틀에 갇혀져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설사 이번 달에 있을 FOMC가 우리가 예상한 바보다 더 안 좋게 매파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4월 달 남북 정상회담, 5월 달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3월 달에 커다란 분기점이 올 것이다. 그 기간은 3월 8일부터 22일 사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대략적인 방향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모두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에는 하루에 한 번씩 세계가 변합니다. 강산이 변합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초스피드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방향성의 윤곽은 이렇게 가시권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앵커께도 한번 질문 드렸죠. 최앵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어필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한다는 말씀드렸죠. 그것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단 하나 더 체크하십시오. 이번 주에 중요한 15일 날 있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기업들의 주가에 대해서 크게 여러 가지를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종목을 딱 집어서 언급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국내 IT를 이끌고 있는 이 삼두마차, 쌍두마차의 주가가 어떤 향방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15일 날 발표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동안 매도 우위로 보이던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삼성전자의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250만 원대를 터치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된다면 대망의 300만 원대 진입도 사상 최고치 달성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SK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 종목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은 좀 더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재진입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13일입니다. 그죠? 거래일로 보면 오늘, 내일, 모레. 요일로 본다면 목요일 날이 어느 정도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배제하고라도 지금은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모두 언급해드렸다시피 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두 가지 체크 포인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죠. 오늘 새벽 그날 뉴욕 증시가 다우는 157포인트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이거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날 상승폭의 한 절반 수준을 조정받는데 충분히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추세가 이탈된 모습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는 조정입니다. 자, 이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24,903포인트를 붕괴시키지 않는다면 상승입니다. 상승 기조입니다.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다우존스 공업지수 종가가 25,178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차이 가면 7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24,900포인트 정확하게 903포인트 붕괴되지 않는다는 거 전제 체크 포인트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국내 증시를 볼까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2,432포인트입니다. 어제 종가가 2,484포인트입니다. 그러면 52포인트죠. 52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매수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관망하자는 말씀드렸고 이번 주와 빠르면 다음 주 정도면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드렸는데 서서히 그 가시권에 들어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붕괴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다만 15일 날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장이고 서둘지는 말하는 거죠. 서둘지 말하는 것은 상승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지지선 유지되는 매수 전략 가능하다.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여러분 제일 궁금하신 거. 반도체, 조선, 건설, 정유, 금융주. 이들 종목군들이 하나의 테마를 다시 형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대부분 대형성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이제는 여러분께서도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 유지선, 그렇죠? 유지선을 지지한다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한번 서서히 관심을 전환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이재강 이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연결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의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 이 시간에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우선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가 전에 설명했던 차트들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고요. 우선은 저희가 220 지수에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어제 얘네들을 매도를 쳤었는데 매도가 계속 안 잡혀서 아래 구간에서 매수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매도 관점에 매수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그림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들고 있었으나 너무 혼조세 많이 뛰길래 그냥 마무리를 하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추가적으로 눌림목에서 추가적인 매수만 좀 볼 생각인데요. 전반적으로 일봉상에서 보자면 이 구간을 저희가 뚫어라 이렇게 보고 마중 나갈 필요나 아니면 얘네들 돌파 여부를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4지수 이상부터는 매수 추격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324지수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반타 매도 눌림으로 저희는 전향해서 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전히 추가 매수 흐름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얘네들이 324 이상을 건들 수는 있지만 얘네들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 이러면 313지수까지 다시 보합 구간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들은 아래 구간들 지지력 313지수
그 다음에 윗구간 저항들 324지수를 열고 위아래 매수매도 짧게 저희는 보수적인 대응을 할 생각이다. 물론 추세가 나면 입절을 잡고 끌고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얘네들 혼조세라고 보고 있고요. 상방 제약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매수적으로 반등은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눌림목들이 형성되는 어제와 같은 그림들 분위기 연출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P하고 나스닥의 미국 지수에서는 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미니 나스닥 우선은 7140부터 7170 지수까지 온 다음에 매수로 이때부터 매수로 얘네들이 고가를 높여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분석해 놓은 게 이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어제부터는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희는 매도로 돌린 상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114 지수 간 다음에 얘네들은 눌림목 형성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부터는 매도 관점 돌려서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나스닥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 우선은 1차 지지력들이 이 구간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와서 튕기고 와서 튕기고 와서 튕기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고점 높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저가 테스트에 7120선을 무너뜨리고 7028선까지를 가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이 추세를 잘 추가적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여전히 얘네들은 매도 관점이고요. 얘네들 중심 라인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 쪽으로 다시 흘러내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봉상에서 뭐 큰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이런 구간들은 눌림목 형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매수 힘이 약할 거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겠죠. 그래서 국내 선물도 추가적인 매수를 길게 보지 않는다. 325지수 안착한 걸 보지 않을 테고 324지수부터는 오히려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에 위험을 두고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선물은 이상이고요. 네. 예,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은 약세를 기록했던데요.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제 이제 크루드 오일 오늘 좀 봐야 될 게 많은데 우선은 유럽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이 구간들 혼조 양세에 뛸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 구간들 여전히 지속적으로 보합 형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신세계 저녁에 저희가 서울경제에서 방송을 했었었는데요. 이 구간들 재매도를 보고 그 다음에 아래 구간 지지력 한마디로 여기서 매도 쪽으로 쫓아가는 그림들 그리고 얘네들 저가 깨는 그림은 저희가 보지 않는다 전략들이었고요. 그래서 눌림 매수 전략 그 다음에 반등 매도 전략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가치 있는 전략들을 그대로 구사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추가적인 그림들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 89.90대 지지력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얘네들 보자면 오전 중에 89.90대를 약간 무너뜨렸지만 꼬리를 달고 여전히 보합 구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89.90대죠,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들 아직은 휩소 구간으로 지키고 있다 보셔도 무방하겠죠. 한마디로 이 구간들이 지켜주는 이상 저희가 추가적인 그림들을 크게 보긴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여전히 어제 보합권에서 매매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추세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매수 쪽 추가적인 돌파는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보합권 매매 전략들 그대로 유지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예상 지향들 5차 구간을 설정을 해서 1.23710대까지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23030 한마디로 이 아래 구간들 저항과 윗 구간 추가적으로 열릴 수 있는 5차 구간을 두고 여전히 보합권 매매 대응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뭐 중요한 거는 크루드 오일이죠. 저희가 크루드 오일 어제
그 전일에 얘네들 추세 매수로 끌고 와서 그 다음에 매도로 돌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목표로 우선은 61.70을 드렸었고요. 오후에 약해서 얘네들은 매수로 돌린 아이들은 약수 이청하고 다시 40대부터 20대 지지력에서 매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마감을 지었었는데 얘네들이 어제 추가적인 마진 그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방송이 끝나고 다시 사무실 와서 제가 새벽에 전략적으로 얘네들은 60.60대 지지력에 분할, 그 다음에 얘네들은 4050대 다시 확인하러 갈 거니까 약수이청으로 다 우선은 빠져나오시라 이렇게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전략적으로 얘네들 약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오늘 60.90대 지지력에서 90부터 80 지지력의 분할을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61.60대까지만 열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이 구간들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볼 거고요. 지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구간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전략들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상 지지력은 60.90, 예상 저항은 61.60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드도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 그대로 펼칠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보합권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보합권 매매 전략 유지하시면서 오늘 조심스러운 매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